모의고사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이제 시험 바로 끝나자마자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었고 왜 이 지문에서 뭐가 틀렸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가 1회예요. 그래서 1회 전국 모의고사를 어떤 형태로 문제를 출제했는지 제가 출제하면서 어떻게 출제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번 모의고사는 3월 달 모의고사지만 아마 등기하고 지적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거예요. 등기 지적은 거의 단답형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을 건데 세법은 완전 종합 문제였어요. 종합 문제고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수준까지 근접한 문제로 출제한 게 왜 이렇게 출제했냐면 작년 35회 기출문제를 옆에다 그대로 펼쳐놓고 기출문제에서 출제했던 지문의 난이도하고 똑같은 난이도로 출제했어요. 똑같은 난이도로 출제했으니까 아마 혹시라도 작년에 내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세법 맞았던 개수를 생각해 보면 그 개수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공부를 했더라도 개수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지만 실제 시험과 비슷하게 난이도를 조절해서 출제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 맞추기는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출제하면서 난이도를 상중하로 제가 표시를 했었는데 그 상중하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이제 상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상이면 이제 정답률이 대략 25%에서 30% 사이 나오면 이제 25% 정도 나오면 난이도가 상이 되고 이제 그러면 중은 30%에서 60% 정도 정답률이 나오면 중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하가 되면 하는 정답률이 61%에서 한 80% 정도 정답률이 나오면 이게 난이도 하가 돼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문제를 출제하면서 저는 25번 문제는 난이도 중정도 될 거다. 그래서 난이도 중정도 되니까 지금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반절은 맞췄을 것이다. 분명히 반절은 맞추시고 반절은 틀렸을 거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문제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걸 찾으라고 문제를 내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이제 여기도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올바른 거. 근데 이제 1번은 종합부동산세고 분할납부예요. 그럼 이제 얼른 생각을 하셔야 돼. 이제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 자, 초과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초과가 빠졌죠. 그럼 25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니까 1번은 탈락. 1번 틀렸어요. 자,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여기는 또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니까 1,000만 원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다음에 2개월 이내는 맞았어. 1,000만 원 초과가 돼야 되는데 1,000만 원이라서 요 지문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물납을 출제했어. 물납은 무조건 재산세를 생각해야 돼요. 재산세고 물납은 여기는 1,000만 원, 여기도 초과. 자, 1,000만 원 초과인데 1,000만 원 이랬기 때문에 3번도 틀렸어요. 이제 4번은 재산세에서 소액 징수 면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액 징수 면제는 2,000원, 2,000원 미만이에요. 미만. 자, 2,000원 미만이니까 2,000원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아니한다 해야지 2,000원이면 징수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그다음에 5번은 취득세에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면세점인데 면세점은 50만 원 이하. 자, 이하니까 50만 원 들어가죠. 50만 원 들어가니까 50만 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맞는 건 5번, 요게 맞는 거예요. 자, 1번 혹시 맞추신 분? 오, 반절 딱 맞으셨네. 봐요. 다 50% 확률 나온다니까요. 반절은 맞추시고 반절은 지금 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1번에다 이렇게 내놓고 또 2번도 또 옳은 걸 찾으라고 내놓은 거예요. 자, 2번은 이제 난이도 중정도 수준인데 이 문제는 대략 한 60% 정도 맞춰요. 이 문제는 60% 정도 맞추실 거예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국세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그랬으니까 국세는 5년이라는 동안 이 말을 썼는데 5년이 되려면 뒤에가 5년이 되려면 5억 자 5억 이하가 돼야 되는가 5억 미만이 돼야 되는가 5년이면 5억 미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5억 미만이면 5년이 되고 5억 이상이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억이라 했으니까 5년짜리가 아니라 몇 년이 돼야 맞는가요? 10년 돼야죠. 그래서 5억이라고 쓰려면 여기가 5년 나오면 미만이 돼야 되는데 5억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자 이제 5억에서 5억 이상이면 10년이 되는 거고 5억 미만이면 5년이 돼. 그런데 여기서는 5년이라고 썼으니까 5억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5억이라고 썼으니까 이게 틀렸고 하나 더 틀렸어요. 여기서 너무나 이 숫자가 헷갈리니까 여기를 또 틀리게 해주는 거예요. 가산세 제외한 이걸 가지고 힌트를 잡고 이것도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지문이 어렵다 보니까 두 개를 틀리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이면 그래서 5억이라면 여기는 10년으로 바꿨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탈락. 자, 2번은 이제 지방세인데 똑같이 해놨죠. 5천만 원이면 여기 또 5년이라 했죠. 그럼 지방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다시 이상이면 10년, 여기서 미만이면 5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앞에는 5천이라고 했으니까 5천 이상에 들어가니까 여기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10년. 그런데 여기도 또 가산세 포함이 아니라 가산세 제외. 자, 이 질문. 그래서 1번하고 2번 지문은 작년에 요게 우리 실제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을 활용했어요. 실제 기출 지문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틀렸네요. 이제 3번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제척기간이 상속증여 10년. 그러면 3번 맞았네. 그 3번이 답이에요. 왜 갑자기 막 한숨이 소리가 들리고 뭐 그래서 이거 쉽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올해 법 개정사항이에요. 동그라미 4번은 올해 법이 개정된 내용이에요.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했다가 압류를 즉시 풀어줘 버리면 압류를 해지하면 압류한 걸로 봐라 그런가 안 한 걸로 봐라 그런가 안 한 걸로 봐라 하지 않는 걸로 봐라. 그러면 압류가 안 된 걸로 보니까 새로 진행한다. 새로 진행한다 이 말은죠.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그러면 이거를 새롭게 진행하면 중단이다 그런가 정지다 그런가 새롭게 중단 이게 중단 사유예요. 그런데 새로 진행한다 그러면 중단 사유인데 지금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했다가 압류를 풀어줘 버렸으니까 금지라고 해야 되는가 금지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럼 압류 아니죠. 그럼 중단 사유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새로 진행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려버린 거예요. 이거 새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압류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안 한 걸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건 중단 사유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다음 이제 5번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거. 그 체류 기간 그랬네요. 기간. 그 기간은 기간 나오며 무슨 기간 나오며 우리 중단 그러든가 정지 그러든가 정지 그러죠. 자, 정지. 이거는 정지니까 새로 진행한다 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새로라고 말을 쓰면 안 돼. 정지는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바꿔야 되는가? 그렇죠. 이어서 나머지 기간을 계속한다. 계속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나머지만 계속한다 해야 되는데 새로 진행한다 그래서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럼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신 분보다 약간 더 맞추신 분이 더 많았을 거예요. 정답을 쉽게 내드렸으니까. 이제 2번까지 풀어봤어. 이제 3번을 딱 갔더니 3번은 난이도 상으로 바꿔버렸네. 난이도 상이면 지금 여기서 지금 맞추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자,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걸 찾으라겠어요. 또 옳은 거. 자, 1번. 혼인함으로써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자, 혼인한 날로부터, 이게 법이 작년 11월 달에 바뀐 거 이거. 11월 달에 바뀌어가지고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오, 이건 아셨네. 이제 여기 10년. 자, 하나 알았어. 그런데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탈락. 자, 2번 지문은 작년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활용했어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 다른 주택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주택이 하나로 보는 거야? 두 개로 보는 거야?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보류를 해놔야 돼. 이걸 보류해 놓고 이제 3번 지문 가봐요. 자, 개인 소유 1세대 1주택이다. 개인이 1세대 1주택이었을 때 과세 표준은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공시가격을 전체 합친 거에서 얼마 빼고 12억. 여기 틀렸어요.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갑니다. 그럼 3번 탈락. 자, 4번 1세대 1주택자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다 더해서 최대 몇 프로 한도로 공제를 받고 80%. 자, 여기까지. 여기도 틀렸네요. 근데 이제 5번 가보죠. 5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토지가 나온 걸 주택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재산세 과세표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이 됐으면, 앞에가 가감된 것이 적용됐으면 나중에 빼줄 때도 뭐 한 걸 빼줘라 그랬냐면 가감된. 그런데 가감 적용되기 전 그랬으니까 틀렸죠. 적용된 세금을 빼겠습니다. 또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을 받았으면 받기 전이 아니라 받은 세액을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이거 다 틀렸죠? 그럼 정답은 이제요 2번에가 숨어져 있었네요. 2번요. 자, 이 문제는 난이도를 제가 상이라고 해놨는데 아마 분명히 맞추신 분들은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상보다는 약간 밑으로 중간 정도로 내려갈 확률이 커요. 이 지문은. 자, 그다음 이제 문제 28번은 이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걸 찾으라 했어요. 계속 옳은, 앞에서 연속으로 옳은 걸 계속 찾으라 했어요. 자, 1번 토지. 자, 1번은 종합합산 토지는 납세 의무는 5억인 자. 뭔가 이상하죠? 5억 초과인 자. 자, 초과라고 써야 되는데 5억이라고 했으니까 5억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탈락. 1번 탈락. 자, 2번 별도 합산 토지라 했으니까 80억 초과. 자, 여기도 초과. 근데 80억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탈락. 이것도 틀렸네요. 자, 3번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합산 토지라 했으니까 5억 초과. 그럼 전체 중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몇 프로 곱하고 100%. 그렇죠. 70%는 재산세고. 근데 또 여기에 속아버렸을 거예요. 70%는 재산세에서 70%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는 100%예요. 100분의 100이에요. 그다음 4번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그러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에 위탁자가 신탁 토지를 소유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맞았네. 그다음 5번 종합합산 토지의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인데 종합합산 토지의 세율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든가? 이것보다는 여기다 답을 이쪽에다 맞춰놓을 건데 잘못했네. 예? 종합합산 토지는 그렇죠. 1에서 3. 그러면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던 거예요.
5번을 답으로 세위를 답으로 했으면 더 틀릴 뻔했네요. 그래서 4번에다 답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맞추셨을 건데 요것도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세 총론을 먼저 내고 제가 일부러 종합부동산세를 앞에다 먼저 배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취득세로 갔어요. 여기서 난이도 하. 자, 난이도 하면 틀리신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5개가 넘어가요. 자, 그럼 이제 1번은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으로 보고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겠습니다. 자,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옳은 거. 그럼 1번은 틀렸는가요? 맞았는가요? 맞았어요. 그래서 지문이 긴 걸 여기에서 시간을 전략해주고 밑에 거 읽어보면 안 된다고 1번에서 답을 해드린 거예요. 이제 밑에 읽어보신 분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 임목, 항공기, 선박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요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요거 탈락. 그다음 각종 해운권은 대상, 해운권들은 대상. 그럼 여기에 3개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죠?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이게 들어와야 돼요.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이 들어와야지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요게 들어오시면 안 돼.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건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 근데 앞에 있는 단어에 속으면 안 돼. 신축한 건축물은 원시 취득입니다. 요게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원시로 취득했으니까 원시라는 이야기는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요 4가지만 세금을 안 물리는 것이고 건축물은 원시로 취득해도 과세가 되니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신축한 건축물은 당연히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야지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 4번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가액 증가하면 그런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가죠. 여부와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보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 시점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5번은 설립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간을 읽지 말아야겠죠. 설립시 나오면 끝에 가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정답은 1번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제 문제 30번도 난이도 하예요. 자, 이제 세율은 저는 난이도 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세율을 여기서 틀리신 분이 지금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거. 농지를 상속을 받았을 때는 농지 상속을 받으면 1000분의 23 공유, 합유, 총이물의 분할은 1000분의 23 원시 1000분의 28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1000분의 28 엉터리 해도 답은 맞았어요. 예. 자, 그럼 이제 맞는 건 니을만은 틀렸고 기역, 니은, 티귿 기역, 니은, 티귿 해서 4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혹시 사실대로 이실 짓고 틀리신 분 세율 암기를 그렇게 안 하게도 이게 난이도 하라니까요. 진짜로 이거 세율을 암기한다고 해도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내도 작년 시험 수준이에요. 이게 딱 작년 시험 작년에 나온 걸 이 지문만 몇 개만 바꾼 거예요. 세율을 암기해도 이렇게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지 세율을 이번에 세율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해가지고 안 틀리도록 노력을 엄청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 31번 등록면허세인데 난이도 중이에요. 이거는요. 여기도 또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계속 올바른 걸 찾으라니까 지문을 다 읽어야 되니까 부담이 엄청스러웠을 거예요. 자, 1번은 외국인 소유 물건의 항공기를 여기서는 뭔 지문을 잘 봐야 되냐면 요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연부취득에 따른 등록에 요 지문이 없으면 연부취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 이게 답이 안 돼 버리니까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서 물건값에 대한 2%만 받고 나중에 등록을 할 때는 이미 세관에서 2% 취득세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등록을 할 때는 등록 면허세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등록 면허세 포함, 등록 면허세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네, 맞아요. 이래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요걸 답을 못 찾으신 분이 지금 생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양식어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은 그럼 양식어권을 어권,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도 취득세를 물릴 수가 없으니까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인 등록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을 취득하여 등록할 때도 취득세를 면제시켜 버리니까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등록 면허세를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감가상각이라고 썼어. 우리 거의 대부분 우리 재평가로 썼잖아요.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딱 한 글자만 보고 풀어야겠죠. 변경, 요 전이 아니라 이 글자 한 글자만 딱 보면 돼요. 감가상각이나 자산 재평가가 나오면 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채권자가 이 말이 딱 나오면 채권자는 나를 대신해서 내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끝에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여기만 바꾸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이제 문제 32번. 이제는 사업소득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이제 난이도 중요해요. 이거는. 자, 이건 제 생각에 난이도 중요해요. 근데 난이도 중요하라 난이도 상이 될 줄 몰라요. 지금 이 문제는 맞추신 분이 몇 명 안 될지도 몰라요.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총 수익 금액의 합계가 자 여기 들어갈 단어를 알아야 돼요. 2천만 원인 자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 말이 뭔 소리냐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 얼마가 안 되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랬던가요? 2천만 원 이하든가 미만이든가? 자, 2천만 원 자, 2천만 원 이하니까 2천만 원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니까 1번은 맞았는가 틀렸는가? 맞았어요. 옳은 걸 찾으라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택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이 돼야 되고, 자, 주택의 보증금은 여기서 특례가 적용된다 이 말은 여기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데 그럼 간주 임대료 계산하려면 주택 수는 3주택 이상, 그다음에 금액은 3억 이상이다 초과다. 3억 초과. 3억 초과니까 3억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틀렸죠 이거? 3억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거는 3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3억이라 해서 그 지문은 틀렸던 거예요. 그다음 이제 4번 주거용 건물 임대, 여기까지 읽으면 안 돼. 끝에 잘 봐야 돼요. 주거용 건물 임대를 제외한 결손금. 그러면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를 계산할 때 공제된다 그러는가? 상가는 공제 안 된다 그런가? 안 된다. 공제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그다음 이제 4번 이제 공익사업 나왔네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 그러면 지상권을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득으로 가는 거고? 기타 소득이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4번 틀렸네요. 자, 5번
5번에다 답을 찍으신 분 엄청 많을 거예요. 잘 모르면. 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원칙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월 임대료를 받으면, 주택 하나를 가진 사람이 월 임대료를 받으면 원칙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원칙은 비과세인데 예외적으로 과세가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고가주택인 경우와 또 하나는 국외 소재 주택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가주택은 그러면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거래가 아니에요. 기준시가로 얼마가 넘은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12억 뒤에 발음을 정확히 해보세요. 그래야 풀 수 있다니까요. 12억 초과. 12억 초과니까 12억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 그럼 맞는 건 답은 1번. 자, 이 문제 혹시 맞히신 분? 봐요. 이게 제가 낼 때는 난이도 중이라고 냈는데 요거는 다 틀렸을 거예요. 아니, 너무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한 게 너무한 거예요. 이게 아니,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싹 빼고 내니까 문제 풀 때 진짜로 까다로울 거라고. 근데 쉽게 생각해서 풀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제가 시험장에서 나오면서요 진짜 막 욕 나와요. 지금 해설 들으시면서 욕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지금 몇 번 욕을 하려다가 지금 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이제 문제 33번. 재산세에 대한, 드디어 틀린 게 낫네.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자, 1번.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이거 맞았네. 자, 두 번째.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누가 내야 돼요? 그러면 각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뭐 한 걸로 봐서? 균등. 자, 지분이 균등한 걸로 봐서 누구에게 물리냐면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하시면 돼. 이제 3번.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종중소유물 신고하지 않았다. 종중권한 사실을 신고 안 했으니까 세금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사실 소유자가 아니에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그럼 3번은 틀렸네요. 이제 4번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누구 건지 몰랐을 때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그다음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그럼 정답은 3번. 요거는 그냥 거저 주는 거였어요. 자, 이제 34번. 요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문제에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언제나 이렇게 묶여 나와요.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는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데, 1번은 재산세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한 번 가감했으면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았네요. 자, 두 번째.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급 오락장은 사치성, 사치니까 1000분의 40. 그러면 니은 탈락. 자, 디귿. 주택 1세대 1주택은 아니라겠어요.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몇 프로를 곱한다. 70%가 아니라 60%네요. 60%. 그러면 맞는 건 어디가만 맞는가? 기억 하나. 1번만 맞았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이건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자, 이제 35번. 비과세. 이제 이거는 또 비과세. 지방세 비과세라고 해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모든 걸 한꺼번에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난이도는 중간 수준인데 1번에서
안 배웠던 걸 내버렸네요. 안 배웠던 걸 냈어. 잠깐 앞에요. 뭐라고 써는 거죠? 재산세가 뭐 때문에? 비과세. 그럼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지역 자원 시설세는 당연히 뭐 되겠는가? 그대로 따라서 부과하지 않냐? 비과세. 똑같은 거예요.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지역 자원 시설세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말 꼭 비과세다 이 말이에요. 부과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1번은 맞았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 정부에게 우리 정부 등록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이것도 맞았네. 자, 그럼 이제 3번 국가 기부 체납. 그럼 취득세에서 내가 국가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 원칙은 비과세지만 무상사용권을 제공을 받아버리면 뭔가를 받고 넘기면은 그때는 과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3번 틀렸네요. 3번 탈락. 이제 4번은 올해 이제 법이 개정된 거. 취득세에서 차 수명이 다 된 것을 상속을 받았을 때는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차량 등록을 폐차시켜버리며 말소 등록해버리면 이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이거 법 개정상이에요. 그다음 이제 무덤 나오면 우리 세 가지 연습하라 했잖아요. 무덤 나오고요. 재산세네. 무덤, 취득세,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이렇게 풀면 돼. 무덤, 재산세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 정답은 3번이 됐어요. 이제 36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에 대해 해당하는 거. 그럼 여기도 난이도 중간 그랬네요. 그죠? 채무액의 상당액을 수증자가 인수했는데 여기서는 가로를 잘 보셔야 돼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아니에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인수했으면 그대로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자기 소유 토지를 경매로 자기가 재취득했다. 내가 내 것을 다시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는 아니에요. 요거는 양도 아니에요. 양도 담보로 된 자산에 대하여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했어요. 그러면 양도.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 것은 양도가 아니에요. 그럼 양도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 자, 기억 디귿. 답은 2번. 이제 37번. 요거는 난이도 하여. 이거 틀리시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주려고 낸 거예요. 올바르게 묶인 거. 자, 1번 혼인 그러면 몇 년? 10년. 볼 것도 없죠. 혼인 10년. 자, 두 번째 직계 존속 부모는 나이가 60세. 또 그중에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60세 미만이 있어도 인정이 돼.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60세 미만도 인정이 되고 그러면 합친 날로부터 부모하고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10년. 그럼 이제 10년, 60, 그럼 답은 5번. 자, 이거는 그냥 맞췄을 거예요. 자, 38번. 난이도 상이네. 자, 이제 이 문제 맞추신 분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이제 한번 맞췄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에 그럼 1년에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두 개를 팔았으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각각 250이다. 묶어서 250이다. 묶어서 같은 종류니까.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부동산이니까 같은 종류니까 최대 250만 원만 공제됩니다. 따로따로 아니에요. 둘이 묶어서 2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틀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년 거주 안 하면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 안 했으면 일반적인 공제율을 적용하면 돼요. 일반적인 공제율을 적용하니까 이 경우는 매년
매년 몇 프로씩 증가된 걸로 하면 된가요? 매년 2%. 매년 2%씩 올라가서 최고 한도는 30%까지밖에 안 돼. 여기까지는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2년 거주 안 했다고 해서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공제율을 적용하니까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3번. 공동으로 소유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물어봤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각각 25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 이거 맞았네. 각각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국외 토지를, 외국에 있는 토지를 3년 이상을 보유한 후 양도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 것은 장특공제 안 돼. 우리 것만 가능하고 외국 것은 안 됩니다. 자, 5번. 상속에 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네요. 여기는 상속을 받아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을 어디서부터 보유기간을 잡아요?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세율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속을 적용할 상속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는 피상속인 사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으로 세율의 보유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시작하고 세율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2번 요게 틀린 거예요. 혹시 이 문제 맞추신 분? 우와, 많이 있네. 나이도 이거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추셨네. 대단하시네요. 자, 이제 39번. 39번은 이제 여기 또 옳은 걸 찾아라 했어요. 자, 옳은 거.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나오면 우리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1번 탈락. 자, 2번. 과세표준이었거나 결손금이 발생해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야 하는 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는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은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아직 등기를 못하고 미등기로 팔았더라도 이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해도 미등기로 본다. 등기로 인정한다. 등기로 인정한다. 자, 등기 의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불이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4번. 토지에서 손해 본 것은 전세권에서 이익 본 거다고. 그러면 토지하고 전세권은 같은 종류의 소득으로 봐라, 다른 종류의 소득으로 봐라. 같은 종류. 왜? 부동산 주식이 아니니까. 주식이라는 글자를 안 썼으니까 같은 종류니까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는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등기된 건물이고 1년 6개월을 보유했네. 그럼 보유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이고, 자, 이제 문제 지문에가 뭐가 숨어 있는가 보죠. 문제 지문에 보면 국내란 말이 숨어져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이고 등기되고 1년 6개월이니까 1년에서 2년 사이면은 세율은 40% 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자, 가서 보니까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 4번이 올바르네요. 자,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네요. 40번 문제는 배우자 을에게 증여하였고, 그러면 갑은 배우자래. 이제 문제를 딱 풀 때 배우자만 나오면 언제나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이 배우자니까 이 사람 증여를 인정한다, 증여를 부인한다. 집에 있는 배우자, 오늘 시험 보러 왔는데 집에서 뭐라고 하면 배우자를 막 없는 사람 취급해 그런다. 그래도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라. 배우자는 아무리 배우자가 열받아도 배우자는 인정한다, 부인한다? 인정한다. 자, 배우자는 인정한다. 자, 인정한다 됐어. 이렇게 인정한다라고 해놓고 이제 풀면 풀려.
납세 의무자는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증여 한 사람이다, 증여 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 저 받은 사람. 저 맞았네 1번. 기억은 맞았죠. 두 번째, 취득 가격은 10년 안에 팔아버리면 취득 가격은 증여 받은 사람의 가격이다, 증여 한 사람의 가격이다. 한 사람. 그러면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해. 오, 이것도 맞았네. 자, 이제 디귿.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증여세를 낸다, 안 낸다? 낸다. 지금 인정했으니까 내죠. 증여세를 내고 내가 냈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하겠습니다. 필요경비로 산입. 그럼 디귿 탈락. 자, 니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여기서 보유기간은 누구부터 보유기간을 잡아라 그랬는가? 갑이다, 을이다? 갑. 그래서 을이 아니라 갑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옳지 않는 거 잘 봐야 돼요. 이 문제를,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박스 문제로 다 해놓고 XX 그어놓고 보니까 기억하고 니은을 1번에다 답을 유도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혹시 1번 찍으신 분? 봐요. 분명히 1번에 찍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다 이렇게 풀어놓고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건 올바른 거, 이게 X니까 나도 모르게 급하니까 여기에서 답을 1번에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니을이니까 디귿하고 니을 답은 5번이에요. 자,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니까 이제 나고 제가 이제 이번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를 보시고 이제 개수가 얼마 정도 나왔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5개 밑으로 맞으셔도 상관없어요.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런데 내가 이번에 다시 시험을 보고 나는 2차만 한다. 나는 지금 2차만 하는데 5개 미만 맞았다. 그러면 공부 빡세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200일 뒤에 시험을 봐야 돼. 지금 이 상태로. 그러면 지금 이게 시험 문제하고 실제 시험장에 가면 시험 문제하고 똑같아. 요게. 이 상태가 시험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2차만 하신 분들 중에서 5개 미만이라는 것은 1개에서 4개까지라는 이야기예요. 4개까지 맞으신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요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종합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가면서 이론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더 많이 하세요. 지금 아직 5개까지 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2차만 하시는데 아직 5개를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이제 급해요. 이제 급해지니까 이론 플러스 문제를 같이 혼용해서 이론하고 문제를 동시에 풀면서 정리를 하셔야만이 이제 내용이 잡혀요. 그런데 혹시 나는 이제 5개에서 11개까지 맞았다. 5개에서 10개 사이, 11개 사이에 맞으신 분 있으면 초시생이라면 이제 수업 진도만 잘 따라오시면 돼. 자, 지금 이 정도라면 초시하면서 지금 5개에서 10개 사이에 맞았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수업 진도만 따라오시면 실제 시험장에 가면 12개, 13개까지 맞으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시험장에 가도 점수가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초시생인데 내가 10개 정도, 6개, 10개 사이를 맞았다 그러면 수업은 절대 수업 진도 밀리지 말고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돼. 그런데 나는 이번에 2차만 하고 작년에도 공부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5개에서 10개 사이 나왔다.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이 지문이 왜 지금 이 지문이 왜 그러지? 이 지문이 왜 이렇게 생겼지? 왜라는 생각을 계속하세요. 왜? 이 지문을 읽으면서도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내 생각을 반영해 가지고 내가 그 지문 하나하나를 분석을 꼭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의문을 던지면서 지문 하나씩을 해결해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수업만 계속 따라오는 것보다도 이제 예전에 수업을 들으셨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8개, 10개 정도 맞출 정도 되면 지문을 혼자 읽어도 읽을 수 있어요. 읽으면서 이 지문이 왜 이렇게 생겼지? 이 지문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그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돼.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12개가 넘어가. 자, 그럼 오늘 여기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12개 넘으신 분. 오, 12개 넘으신 분이 계시네. 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줘야 되는지 알죠요? 자, 이제 박수를 4번 쳐주셔야 돼, 이제. 와, 이거 지금 12개 맞으시면 시험장에서 딱 개수가 몇 개 나오면 14개, 15개 맞으실 분들이에요. 요 문제를 12개를 넘게 맞췄다. 그러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라면 거의 세법은 거의 마무리되고 시험장에 가면 그냥 시험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중개사법이나 공법이나 거기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70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아마 12개 이상을 맞으셨다 그러면 이제 흐름을 잡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자, 세법에 대한 흐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내도 다 풀어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도. 그럼 이제 다음 달 이제 4월 달 모의고사에서는 지금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4월 달 모의고사는 3월 달 모의고사하고 수준을 거의 똑같이 내놨어요. 수준을. 근데 그건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임교훈 선생님이 냈는데 임교훈 선생님 스타일도 제가 낸 스타일보다 그 내용하고 그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문제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렇게 1회차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이렇게 해설해 드리니까 아, 내가 뭐 잘못 생각해서 틀렸구나 하고 금방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제 지금 초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목표가 한 6개 정도 맞으셨으면 좀 많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셨고 2차만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오늘 시험에서 8개에서 12개 정도 맞으셨어야 돼요. 8개에서 12개 정도 이렇게 맞으시면 그러면 지금 3월 달이니까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럼 부족하면 혹시 이제 나는 올해 2차만 하는데 이 올해 안에 꼭 합격해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을 하세요.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 이론 문제 풀다 보면 이론 역으로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를 병행해서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1회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달에도 또 이번 달보다는 한 10점 정도 평균 올린다 생각했고 한 달 동안 또 더 열심히 한번 해주시기 바라네요. 자, 그럼 모의고사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달에 한번 또 만나 뵙기로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